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주목을 끌었던 오늘의 병명,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해진 이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조현병이란 건 사실 되게 단기부터 장기까지 최소 2주부터 한 달, 6개월까지 또 그 이상까지 다양한 병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당신을 죽어. 사랑했어요. 죽어.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 죽을 때까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너무 보고 자, 싶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또 기다려. 오늘 당신과 함께했던 자리를 바라보며 제가 이것도 들고 말 하니까 깊이 정이 없네. 만성일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의 케어가 좀 힘들어져서 폐쇄병동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폐쇄병동에서 우리 조현병 환자분들과 같이 집단 미술치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와 미술치료 작업을 할 때는 혹시 하는 일을 대비해 뾰족한 것을 들이지 않고 있고요. 약을 먹은 후에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신다든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신다든지 혹은 망상에 의해서 내가 이 병원장의 아내이다, 내가 맥도날드의 사장이었는데 하는 그런 여러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대처하시냐는 질문도 많은데, 그럴 때는 그 망상에 제가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죠? 오늘 아침에 어떤 거 드셨어요? 하면서 현재를 기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 굉장히 창의적인 미술 작품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린 어떤 미술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내가 수정 보완해서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미술 치료의 시작에 조현병이 있습니다. 첫 내담자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그림이나 행동적 특징, 사고적 특징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징들을 모아서 해석본을 만들고 그림을 해석하고 조금 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현병 환자분들의 어떤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와, 엄청 느낌 있죠? 조금은 섬뜩한 그런 그림도 있지만 제가 봤던 것들은 꼭 섬뜩하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창의적인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가 이런 그림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뇌와 관련된 호르몬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적 요인으로 생애 초기 발달 과정에 자아 경계가 붕괴되면서 사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 요인으로 이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취약하다던가 혹은 환경적으로, 내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 경제적 낙인, 빈곤, 이중적 양육 방식 혹은 학대, 여러 생활 사건으로 좀 급성으로 일어나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 증상으로는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조건 환청이나 환각, 망상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현병은 아니에요. 흔히들 정신이 좀 혼미해지거나 나약해졌을 때 우울한 증상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이 있어요. 양성 증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망상, 환각, 환청, 아무 말 대잔치, 떨어지는 진압력 등등 정상적 기능이 과잉되거나 왜곡되면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 치료에 의해 쉽게 호전되는 편이고 인지적 손상이 적습니다. 빠르게 대처할수록 빨리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들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정상이 아닌가? 내가 미친년인가? 라는 사고가 나를 괴롭혀 혹시나 나는 조현병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의 개선도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음성 증상인데요. 양성이 과잉이나 왜곡을 나타낸다면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엔 결여됨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둔해지고요. 말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무기력해지고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유전적 소인이나 뇌세포 상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기의 의도대로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반 병원을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낮병동이라고 낮에 학원 다니듯이 그냥 학교 다니듯이 낮마다 우리 병원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조금 호전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병은 주로 약물 치료가 유명한데요. 약물 치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심리 치료를 통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불안과 긴장, 갈등이 커요. 그래서 이때까지 불완전한 관계를 맺었을 확률이 큽니다. 건강한 관계의 첫 걸음이 어떻게 보면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혹은 집단 치료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돕기도 합니다. 혹시나 현재 조현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조현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꾸준한 심리치료를 통해 내 안의 나와 진정한 만남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게 내 잘못이냐, 내 자신을 탓했다면은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견뎌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하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주변에 조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이나 충동성에 의해 상처를 입으시기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하나의 증상이고 개선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잠깐 좋은 말 해주고 잠깐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믿는다는 마음으로 버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한 해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